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공직자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 하지만 지난 3월 말에 발표된 전자관보에 따르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들 중 3분의 1이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광역의원들은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팩트온에서는 재산 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광역의원들의 부동산 현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공개가 되죠. 그런데 시도의원들의 재산은 알려진 바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TBS에서는 TBS 보도본부 탐사보도팀과 청년 인턴팀이 지난 3월부터 2달 넘게 2019년과 20년 이렇게 2년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290명 의원의 재산 공개 내역과 의회 회의록, 등기부 등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취재해보니까 이 기자, 광역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어떻던가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굉장히 많구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수뿐만이 아니라 그 부동산 자산 가치를 봤을 때 총액으로 봐도 네. 상당히 서민들의 어떤 생활 영역에서는 한참 멀리 떨어진 수준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고요.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몇 채씩 갖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 사실상 어떤 적극적인 투자나 또는 어떤 그를 더 넘어선 투기 행위 같은 것이 의심되는 네. 그런 수준의 이제 주택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도 여러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 3월부터 2달 넘게 2년치 그 재산 공개 내역이나 회의록,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잖아요. 서울시의회가 총 110명, 또 경기도의회가 142명, 인천시의회가 37명의 의원 수를 갖고 있습니다. 네. 다 합치면 289명, 그러니까 29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의회 의원들의 그 전체 재산 현황을 이제 정부 공시된 관보를 통해서 살펴봤죠. 의원들의, 그러니까 수도권 시도 의원들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예. 3주택 이상 보유자, 그야말로 다주택자라고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은 8.3%. 8.3%요. 네, 10%가 조금 안 되죠. 예.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2주택 보유자가 이제 20%. 예. 네. 또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가 40%. 네. 그리고 나머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네. 예를 들면 전셋집만 갖고 있다든가,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가 18.7%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집중한 게 사실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좀 살펴봤어요. 네. 그렇게 집중한 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 사실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개발 행위가 집중되고 있는 곳이고, 인구도 제일 많고. 그렇죠. 예. 네, 그 안에서 이제 개발 이익을 볼 수 있는 소재들도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수도권 이제 지방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사실 행정적인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좀 관여도 하고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동산 시장에 사실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중앙 정치권의 어떤 그 관심이 상당히 큰 곳이면서도 지방 의회는 상대적으로 또 시민사회나 또 언론의 관심에서 한 발치 좀 떨어져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그래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의 어떤 지방 의회를 제대로 한번 조명해 본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수요를 좀 억제하는 그 실수요자의 그 정책 중심으로 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과도한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다주택자,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에 이제 그 과열된 어떤 부동산 시장 경기도 좀 가라앉히고 또 그야말로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무주택자부터 이렇게 수십 채 다주택 보유자까지 양극화가 심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는 그런 어떤 변화에 발맞추는 모습들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가장 궁금한 게 네.
어떤 의원이 대체 몇 채를 갖고 있었을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시도의원들이 직접 신고한 건물 자산을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가 관보에 나와 있는 건데요. 본인과 배우자 위주로 되어 있고 일부 의원이 이제 부모와 자식까지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네. 건물 자산 대상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단독, 연립, 복합 건물 거주용 집으로만 좁혔고요. 토지, 상가, 창고, 또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근린시설은 제외했습니다. 네, 서울시의원 강모 의원이 34채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 이모 의원이 24채, 그다음 서울시의회 이모 의원이 12채,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황모 의원이 8채, 5위로는 경기도 진모 오모 의원이 6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34채, 24채. 이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토지와 상가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4채 가진 강모 의원이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금액으로 치면 어때요, 이게? 네, 보유 건물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5명을 살펴보면요. 서울시의회 최모 의원이 69억 원이 넘어서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서울시의회 이모 의원이 58억 원을 넘었고요. 3위는 서울시 김모 의원이 53억 원을 넘었고요. 그 다음으로 경기도 김모 의원이 50억 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기도 문모 의원이 47억 원을 넘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건물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산이 가장 많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A원의 경우에는 네. 등록된 재산의 개수는 많지 않지만 이제 송파구에 본인 명의로 40억이 넘는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자산 총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분석하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2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예. 네, 같은 단지의 건물을 한꺼번에 매입한 경우와 그리고 최근 1년 사이 주목받는 지역이나 매물을 사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집약적으로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다수 갖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투기적인 목적이 있지 않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인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투기용 목적의 부동산 구입이라든지 불필요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그야말로 아주 상당히 적극적인 수준의 어떤 투자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채를 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모두 하게 되죠. 제가 취재한 의원은 이제 서울시 A 의원인데요. 서울 도봉구 창동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3채, 그리고 군포 3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1채요? 네.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의무예요? 의무 안에서 내 여권을 삭제해갖고 우리 안지 내 목소리 내면 되는 거지. 내가 왜 답변하는 게 내 의무입니까? 도봉구 창동 아파트 경우에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주변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가 참 많아서 수요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수요 때문에 최근에 올 3월 달까지 이 지역은 급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물이도 별로 없어요. 정말 부축적하기 쉬운 그런 단지를 집중 매입 또 매입해서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쪽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여러 다주택을 소유했을 때 볼 수 있는 거는 갭 투자고 뭐 일반인이든 정치인이든 갭 투자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그게 당연한 인식이 되어버렸으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도 만나봤어요? 자신의 지역구 시의원이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놀라는 거였고요. 예. 또 이런 한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니 시의원이 이래도 되냐라는 반응을 좀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의원이 이렇게 많은 세대를 가지고 있는 게 집값 올리기 한몫하는 것 같아서 별로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괴리감을 느끼네요. 일반적인 국민으로서요. 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모았을지라는 이런 정상적인 루트로 해서 모았지 않진 않을까라는 약간 의구심도 들고요. 그래요. 이광훈 기자가 만나본 광역 의원은 어떻습니까? B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지역구는 경기도인데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지역에 그 오래된 그 구축 아파트인데 6채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의원이 갖고 있는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 포함해서 총 8채예요. 예. 네, 부천시 또 인천시 구월동 그리고 계양구 작전동에서 총 8채인데 그 중에 6채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의원님 저 아까 뵀던 TBS 이강훈입니다. 네. 그 아까 12시 때 다시 문자 주신 거 봤습니다. 예, 제가 일이 있어갖고 바로 네. 싹 오자마자 지금 또 누가 기다리고 있어갖고 네. 지금 왔어요. 아, 지역구로 이제 이동하셨군요. 네네네. 네, 그러셨군요. 네네,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안쪽으로 해서 몇시게요? 네, 지역에서 한번 뵐 수 있는 시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를 어떤 목적으로 좀 갖고 있었을까?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가서 알아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단지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 의원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의원의 아파트 이제 거래를 의뢰 받은 적이 있었던 공인중개사를 아. 만날 수 있었거든요. 만났어요? 네. 20년 전. 제가 여기 20년 됐으니까 젊은 분들도 엄청 많아요. 20, 30대. 갭 투자하시는 분들 최근에 엄청 풀었어요. 그냥 뭐 아파트에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인천의 풍선 효과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죠. 그렇군요. 특히나 이런 소형 평수에도 들어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네, 전혀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모르죠. 근데 이 아파트의 단지에 이렇게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있구나라는 거는 잘 모르고 있는 모습이었고 또 특히나 이게 지방 의원이라는 것을 네. 이제 공개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놀라면서 좀 언짢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별로 안 좋죠. 다 서민들 사는 데인데 네. 그렇게 사놓으면 서민들이 집 구하기가 더 어렵죠. 그럼 다 팔고 이렇게 주택 하나만 가져야 맞는 것이다. 당연하죠. 아이고 우리 서민들은 뭐 집 하나 사기도 어려운데 네. 뭐 서울 가서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지방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고위 뭐 공무원들이면은 그래도 서민들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부동산 하면은 강남이고 서울 강남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용산에 아파트 한 채가 있고 강남 대치동에 오피스텔 4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 하면 우리가 보통 투자의 목적으로 월세 수입을 좀 받기 위해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오피스텔을 이렇게 여러 채 사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아마 분양받았을 때 한 번에 사고 처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임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한 달에 70에서 75만 원의 이제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 의원의 경우에는 한 달에 최대 3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어차피 수익률 때문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수익률이 다른 데보다 옛날에 샀기 때문에 높단 말이죠. 과다적으로 많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사태가 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싸게 분양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럴 때 이제 싸게 사셔서 그러면 임대료는 높고 하니까 수익률이 많이 높겠죠. 여기 막 20, 30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의 경우에 좀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금 이 의원들이 원래 갖고 있는 지역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A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인데요. 서울고요. 갖고 있는 지금 이 다주택은 도봉구 창동, 예. 또 군포시 3번, 또 인천 서구 검암 지역 이렇게 완전히 지역구가 아닌 곳에 예. 이렇게 다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경기도 B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가 갖고 있는 아파트는 인천 계양구 지역이니까요. 광역단체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인천시의회 지금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강남구에 예. 오피스텔 여러 채 갖고 있었으니까요. 역시 전혀 다른 지역이 갖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역구 안에서는 사실은 여러 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행위가 예. 또 다른 어떤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어떤 감시망에 의해서 금방 공개되고 또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멀찌감치 다른 지역에 아니 의정 활동하느라고 많이 바쁘실 텐데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좀 강화하고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꾸준히 펴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최근
최근에 사는 1년 안에 집을 사는 의원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 기조랑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정부가 다주택에 관련해서 규제를 유독 심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사이에 추가로 매입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4명, 경기 지역에서는 6명, 인천에서는 1명이 있었습니다. D 의원의 경우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 의원은 최근 1년 사이에 재산이 오피스텔 한 채 그리고 아파트 한 채가 추가됐습니다. 원곡역이라는 곳 초역세권에 아파트를 매입한 부분이 관보에 신고가 됐습니다. 매입한 시점은 작년 5월 정도 안쪽으로 되니까 1년 사이인 건데요. 네. 현장에 가서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이 D 의원을 만나봤어요. 작년 3월 이후에 업데이트된 것들을 보면 오피스텔이 원시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매입이 있으시다고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1년 사이에 지금과 같은 특히나 이제 부동산 정책 분위기 하에서 특별히 오피스텔을 투자로 매입하신 이유는 어떤 게 있으신지. 이건 이제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이 사고 하는데 네. 또 이제 연업을 한다던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분양금은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이제 사람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아, 네. 이건 지금 다 내놓은 상태예요. 내놓았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주변에 혹시 부동산에 실제로 내놓으신 거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의원님께서는 현재 갖고 계신 재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처분을 해서 1주택자로 전환하실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좀 세울 수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려우신 건지? 신분적으로서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건강하게 이제 배우자님께서 오피스텔 갖고 계시죠? 네. 그게 뭐 당초 어떤 프로젝트랄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지금 사람들이 사정을 좀 덜주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주택들 이미 다 내놨다라고 표현을 그래요? 하더라고요. 직접 저도 확인해 봤어요? 일단은 바로 이 오피스텔 확인에 들어가서 1층에 있는 딱 하나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 나온 것이 있느냐 했더니 매물이 나온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요? 아는 선에 있어서는 예. 지금 이 건물에서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내놨다, 팔려고 한다라고 답하는 의원이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 경기도의회 의원인데요.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합해서 주택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서 3채를 갖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최근 1년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에 다세대 주택이 3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채를 갖고 있는 상황이죠. 아, 매입한 건 아니고요. 네. 거기 땅에 있던 것을 다세대 주택을 짓고 져갖고 지금 분양 중인 거죠. 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고 1주택자로 좀 이렇게 전환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또 이게 투자의 목적도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네. 예.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인지 아닌지 팔 건지 그대로 둘 건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같은 동료 의원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경기도 의원들이 지금 도마위에 올랐으니까 역시 경기도 의원, 동료 의원에게 좀 질문을 했는데요. 원용희 의원입니다. 무주택자 상태고요. 네. 지역구는 이제 경기도 고양시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 지금 재산 신고한 거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전세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데 또 알아보니까 이제 월세도 섞어서 반전세 예,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지금 무주택자 상태인데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우리 지방 의회가 이 서민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심도 있게. 이 주민들, 무주택자가 지금 경기도만 전체를 봐도 자기 주택이 없는 분들이 47%가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운 분들이 무주택으로 살고 계시는데 적어도 입법에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 또 행정직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들이 이렇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거기에 그걸 가지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최양지 기자가 만나본 의원은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같은 동료 의원에 대해서? 네, 저는 정의당 권수정 의원을 만나봤는데요. 이 의원은 이제 남편 소유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 1주택자였습니다. 자, 권수정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 투기 세력을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 의원을 만나러 간 이유도 있었는데요. 네.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잖아요. 구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공천권 다 가지고 있고, 그죠? 시의원들이 또 어떻게 활동하는 구의원들하고 어떻게 또 구청장하고 또 지역에서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말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 저 사람한테는 저게 약점이야? 그럼 저거 건들지 말아야지. 아, 저 사람 그래, 이런 거예요. 서로가 봐주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 다주택 문제를 뭔가 그 수면 위로 떠올리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가 보죠. 네. 다주택자들은 좀 규제를 하고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 어떻습니까? 광역 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내놓기는 합니까?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이 총 1,300여 개가 가결 처리 통과가 됐는데 예.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거나 또는 임대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은 네. 38건이 통과됐습니다. 1,300여 개 중에 38건이 통과가 됐다고요? 네, 비율은 3%. 아, 네. 그래요. 또 아니, 경기도의회 네. 같은 경우에는 한 705개 조례안 중에 네. 한 9건 정도로 1.3%, 인천시 의회는 좀 더 적어서요. 전체 한 400여 개 조례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를 위한 조례는 2건으로 0.5%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일단 의회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크게 특히 언론의 감시 기능이 약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중앙 언론에서 좀 소홀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또 대부분 또 중앙에 있는 정치가들 또는 이제 단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언론이나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어떤 뭐 견제나 감시나 이런 데 조금 소홀하죠. 의원 관련 부동산 정보를 시민들이 접근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도 의원들의 재산 정보가 이제 시민들에게 잘 홍보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좀 깐깐한 공천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의원들은 자격 검증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다주택자들의 경우에 그런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본 광역이나 기초의원들의 공천 과정은 그 지역 위원장의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상대적으로 투명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어떻습니까? 광역 의원들 공천 과정에서 재산 내역을 파악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국회의원들과? 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년 사이에 그 주택을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 안에 이걸 팔아야 한다라는 걸 서약해야 되는군요. 물론 조건이 달려서 뭐 투기 과열지구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으면 2년 안에 주택을 매각하라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명확히 좁혀지기는 했지만 다음 지방선거가 이제 2년 뒤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있는데 그때는 과연 이번에 이제 나왔던 총선에서의 이런 그 검증 절차들이 다음번에는 지방선거에서도 좀 접목이 될 부분이 있을까? 취재 후에 좀 느낀 점, 뭐랄까 이강훈 기자 같은 경우는 요새 집을 구하러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들었는데 예, 느낀 점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저 같은 이런 무주택자가요. 경기도의 통계로 보면은 47%. 그러니까 절반 가까운 시민들이 무주택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내놓는 어떤 정책적 접근이라던가 법제도를 내놓는 이런 부분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방의회가 좀 더 자성을 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부담스럽지만 시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느낀 게 광역 의원들의 재산 정보를 좀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앞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드렸는데요. TBS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뭐 제보거리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